향숙 씨가 슬그머니 전략을 바꾼다. 어르고 달래서라도 오늘은 남편을 기필코 집으로 데려가야 한다. 전화 상의를 나간다고 드는데 어째 그렇게 보면 불만이 받을 것인가. 내가 안 가네. 뭐 이거는 약이야. 무슨 약? 동충하죠. 쓸데없는 걸 또. 왜 불량이 아니야? 동충하치가 아니면 불량. 미워도 남편이라고 몸 축날까봐 향숙 씨가 챙겨온 약을 보더니 유범수 씨가 금세 카메라 앞에서 의기양양해진다. 효선이 지금 책 봐보기는? 그동안 아내 앞에 아무 말도 못했던 유범수 씨 갑자기 얼굴이 펴지며 내놓았던 가장 노릇을 해본다. 아니 면허책 말이야. 면허? 응. 면허 아직 안 했어. 그래도 책은 집에 있잖아. 그제서야 남편 행색을 제대로 본 향숙 씨 다시 화가 치민다. 나중에 병 들면 나만 고생이지. 저게 사람이요? 지금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근데 벌써 그렇게 사람 꼴이 아닌데 저 귀신 같은데. 내가? 그럼 내가 그래? 나는 나를 맨날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을 못 봐서 그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그렇게 생긴 사람이 있어 지금? 그것은 잠깐이야. 아유, 응?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것은 잠깐이고 아이고 그려. 앞으로 가도 살 아이고, 날이 더 뭐 많을 수도 있는데 뭘 잘났어. 아이고. 때 빼고 광내고 그때 살면 되지. 다 늙은 다음에? 왜 늙어?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걸고 남편에게 최후의 질문을 던져본다. 일단 들어서 앉아. 허리 아픈디. 어디로 갈 거야 저 집 딱 들어가면? 누가? 바람이? 에이, 바람 들어갈 리가 있다. 새별이는 아빠의 답을 뻔히 그건 또 안다는 어떡할 얼굴이다. 그거는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지금 말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스스로는? 입이 10개라도 정말이지 할 말이 없다. 아무리 화가 나도 예는 갖추는 것이 도리. 그러나 지금 부부는 동상이몽이다. 남편은 어머니에게 며느리 마음 좀 달래주라는 마음이고 엄마는 며느리 와시오. 향숙 씨는 어머니에게 남편을 이제 그만 돌려보내달라고 통사정하는 심정이다. 화를 냈다가 달래도 받다가 빌어도 받다가 그러나 끄덕없는 남편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른다. 그러나 내 의무니까 어째 해야지. 그게 무슨 의무야. 자기가 만드는 의무지. 만들기는 그럼 만드는 거지.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 우리 나라에도 법이 있듯이 가족 법이 있으니까는 무슨 그 가족 법을- 법이야. 식구들이 다 원하지 않는 걸 혼자 하는 게 뭐 그게 무슨 법이야. 불법이지. 어허. 두 사람 사이에서 휴전선이 되곤 했던 딸 샛별. 그러나 이건 난생 처음 보는 전쟁이다. 아빠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고 엄마 부산이 집에 왔으면 좋겠고. 아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네. 3년을 떨어져 지내야 하는 가족들. 누가 봐도 쉽게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다. 어머니는 좋겠습니다. 아버지랑. 남의 신랑 뺏어가서 데리고 살으니까. 아내의 공격 대상이 어머니로 바뀌자 긴장한 유범수 씨. 좋은 게 어딨어. 맨날 걱정하시지. 아이고 며느리한테 자꾸 타박받으면 뭐하러 있냐고 그러시겠지. 뭐 이런 땐 또. 3년 동안 그거 기르면 바닥에 닦았네. 뭐 서서 걸어 다니면. 70 노인한테도 요즘은 보기 힘든 수염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한 달에 12mm밖에 안 자라더라고. 거기서 할 일 없으면 그런 거나 재고 앉았지. 사이즈나 재보고 오늘은 얼마 자랐나. 뭐 생각하는 게 그런 거밖에 더 있어. 엄청 행복하고 여기 있으니까. 나야 뭐 일생일 때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지. 가족들한테 미안한 거 그게 마음에 짐이 돼서 그렇지. 이젠 더 해볼 방법이 없다. 향숙 씨는 뒤도 안 돌아보고 산을 내려간다. 협상은 깨졌다. 보내는 유범수 씨도 떠나는 향숙 씨도 아무 말이 없다. 어.
어머니 생각하면 마음이 편한데 또 집안의 생각하면 또 편치를 않고 이게 저울을 어디다가 놔야 잘 놔질지. 잠시 후 향숙 씨가 가다 말고 다시 되짚어 온다. 한 번 더 통사정을 하려는가 싶었는데 뭔 돈을 줘? 지갑에 깊숙이 넣어둔 뭔가를 꺼낸다. 향숙 씨가 내민 건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고맙습니다. 어쨌거나 이거 신세 잡고 돼서 큰일 났네. 아내 혼자 벌어 샛별이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안 봐도 구멍 뚫린 살림이다. 그런 아내에게 남편은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다. 유범수 씨는 그렇게 산에 남고 향숙 씨는 집으로 간다. 부부는 지금 서로 등을 지고 걸어가고 있다. 유범수 씨의 산속 움막에도 어둠이 내린다. 남들은 쉽게들 말한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지 돌아가신 후에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이냐고. 그러나 아내만큼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길 바랬다. 이럴 땐 어머니가 더욱 그립다. 이렇게 놓으시고 쓰시고. 어머니의 유품 중에서도 그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의 글씨 연습장. 또 이렇게 놔진 상태면 이렇게 쓰시고. 글을 평소에 모르셨나 봐요, 그죠? 평소에. 이게 지금 모친께서는 한글을 아시는 줄 알았죠. 근데 한글을 못 깨우치신 줄은 이제 사후에 알았고, 당연히 한글은 다 아는 줄 알았죠. 뭐 이렇게 놓으면 바르고 이렇게 했던 노트가 놓여진 대로 그림을 그리듯 그려나가신 어머니. 수백 자씩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요걸 연습을 해서 남한테 야순 소리 않고 당신이 가셔갖고 형님 이름, 어머니 이름 쓰고서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다 살림도 하시고 그러셨다고 그래요. 오로지 당신 이름 석자와 큰아들 이름만 반복해 쓰신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에게 이것은 글씨라기보다 그림이었을 것이다. 어머니가 이름 석자를 깨알같이 그려나가듯 유범수 씨는 노트에 천자문을 빽빽이 채워나간다. 자식에게도 까막눈인 걸 숨겼던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어머니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본다. 새벽 5시, 한평 남짓한 유 씨의 움막에 이른 아침이 열린다. 대낮에는 30도가 넘는 한여름이지만 겨울 파카에 솜니불을 깔고 덮어도 올라오는 냉기 때문에 새벽엔 등골이 시리다. 어머니 아버지 잘 주무셨시오? 어머니에게 올리는 아침 문안 인사. 산소 한 바퀴 휘 둘러보는 것으로 그의 하루가 시작된다. 일어나면 먼저 맨손 체제로 몸을 풀고 아래 인가에서 페트병에 담아온 물 한 통으로 세수를 한다. 그런데 앞머리가 이상하다. 이건 무슨 멋일까? 아 여기 상처가 있어가지고요. 다쳐갖고 그래서 남들한테 혐오감 줄 겸 앞머리만 길러갖고요. 언제부터요? 이렇게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리면은 상처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길렀죠. 세심한 걸로 치면 이뿐만이 아니다. 쌀 씻은 물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고 오두막 옆 채마밭에 부어준다. 이게 이파리다가 주면 죽이요. 전기도 물도 없는 불편한 산속. 그러나 그는 땅과 햇살이 있는 이곳이 오히려 편안하다.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은 문명을 벗어날 때 더 크게 다가오는 법이다.
아침 상식을 준비한 유범수 씨.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움막 안 부모님 영정 앞에 상을 차린다. 오늘은 또 무슨 특별한 날일까? 아침은 왜 텐트 안으로 차리세요? 이슬 쳐가지고요 밖에 예. 이슬이 생전이나 똑같죠. 뭐 바깥에서 이슬 맞아 가면 식사를 할 수 있겠어요. 봐요. 예. 어머니 식사 시간도 산 사람이 밥을 먹듯 꼬박 15분을 지켜서 기다린다. 그리고 나면 아침 6시 30분. 이제 어머니에게 올렸던 음식으로 유범수 씨가 식사를 한다. 계란 반찬에 새우조림. 소박하지만 맛있는 밥상이다. 반대로 인천 향숙 씨의 아침상은 고추장에 신김치가 전부다. 밥 안 먹고 싶어요. 나는 혼자 먹어야 되니까 더 싫고. 매일 아침 출근을 해야 하는 향숙 씨. 밥을 한술 뜨긴 하지만 쪼그리고 앉은 모양이 안쓰럽다. 직장에 나온 지 7년. 그동안 부부는 맞벌이를 했다. 하지만 한참 일할 나이에 남편이 산으로 떠나면서 향숙 씨는 어쩔 수 없이 가장이 됐다. 남편은 직장 생활하는 향숙 씨를 믿고 산으로 갔겠지만 정리해고다 뭐다 해서 이 일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퇴근 후 향숙 씨가 온 곳은 병원. 남편에게 다녀온 뒤 내내 뒷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아프다. 7월 3일에 오셨었네요. 혈압 재셔야죠? 남편이 모든 걸 자신에게 맡기고 무책임하게 산으로 떠났다고 생각하니 도무지 열이 가라앉질 않는다. 혈압이 더 높아졌다. 많이 높아요. 200에 120인데? 200이면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수치. 남편 때문에 멀쩡하던 향숙 씨가 쓰러질 판이다. 그 심리 상태하고 많이 관련돼 있고. 슬그머니 겁이 난다.